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통일교의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배후 관련한 경찰 수사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그 가족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종교단체, 종교 관계자들에 대한 잇따른 수사는 우리 사회에서 일부 종교인들과 종교단체의 정치활동, 종교의 자유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관계, 그 경계에 대한 성찰의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명삼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와 함께 이 문제 함께 고민해 봅니다. 서명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좀 오늘 주제가 이게 좀 어려워서 저도 약간 제 방송을 제가 좋아하지만 살짝 부담되는데 종교 이야기, 특히 종교와 정치, 종교의 자유 민감한 주제입니다. 대부분 종교단체 종교인들 신자들께서는 종교를 통해서 사회적 연대와 통합, 약자 보호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조금 얘기를 나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이야기 주제가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의 정치 개입이라든 정치 활동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룰 텐데 우리 헌법 제20조 2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른바 정교 분리죠. 대부분 국가헌법에 정교 분리 조항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은 서구 역사에서는 네. 종교 전쟁 때문에 큰 정말 피가 흘러고 수많은 목숨들이 생명들이 잃는 그런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네. 그런 엄청난 종교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까 특히나 종교가 전쟁의 사유가 되면 너무 비참한 어떤 죽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소위 말해 베스트 팔렌 조약이라는 거를 네. 17세기에 하는데 그때 소위 말해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정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식의 그 합의가 네. 이제 생겨났죠. 근데 그러면서 소위 말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서구 사회에선 생겨났다라고 네. 보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종교 전쟁이 벌어지면 정말 참혹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함을 더하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가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실상의 권력을 잡고 있던 그거의 폐해 이런 것들도 아마 이게 정교 분리의 그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교수님 과거에 저희만 봐도 민주화운동, 민권운동 등 주요 국면에서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큰 역할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마르틴 루터킹, 네. 그죠? 우리 가장 유명한 마르틴 루터킹. 버클리 대학 가면 거기 마르틴 루터킹 로드가 있던데 스트리트인지 어쨌든 있고요. 또 주요 현안에 대한 종교계의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울림졌던 적도 많고요. 정교 분리담은 헌법 20조 다음 21조가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조항입니다. 여기에 의거하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종교인도 또 종교단체도 기본권으로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의사 이제 표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종교단체 종교인이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의 범위, 특히 법적 범위 이건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세계를 둘러봐도 네. 예를 들어 종교단체에 기반해서 생겨난 정당도 있잖아요. 독일의 네. 기민당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 민주당. 그러니까 간판에다가 아예 종교 이름을 내걸고서 정치적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소위 말해 이제 기독당 시도가 이름은 여러 번 바꿔서 했었지만 총선 때마다 2000년대 초부터 계속해서 시도가 됐었죠.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은 공적으로 이름을 내걸고 동시에 이제 정책을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표방한다라고 하면서 후보를 내고 네. 그래서 일부 또 개신교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도 정치 참여 너무 과도하다, 너무 정치에 깊숙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반대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근현대 전 세계적인 어떤 사례를 돌아보건대 네. 그것도 하나의 정치 참여로서는 오히려 더 공식화된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일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약간의 이제 뭔가 무대 뒤에서 정치와 종교 간에 뭔가 뒷거래가 일어난다거나 어떻게 보면 은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거나 근데 그럴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그런 거는 양쪽에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그렇고 그거는 서로 좀 자제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걸 좀 방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종교인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정치적 활동이라든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이거는 똑같이 있는 건데 네네. 그러나 이제 어떤 종교인이나 종교 약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영향력을 또 정치에 어떻게 끼칠라 그럴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요건 이제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네. 결국은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요 법에는 여러 가지 제한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이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의 자유도 우리가 어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막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게 최근 뭐 통일교가 정치 청탁했다는 의혹 또 이거는 뭐 확인 안 됐습니다만 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판결은 우리가 기다리니까 어쨌든 의혹이란 제가 표현을 씁니다. 정당에 조직적으로 입당해서 당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의혹 뭐 사전 선거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에 저촉될 때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수사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유독 이런 종교단체나 종교인들의 정치적 행위가 논란이 되고 주목받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런 식의 무대 뒤에서 종교와 정치가 약간은 밀접하게 교류해온 정황들은 너무 많습니다. 네네. 그게 저같이 이쪽 동네를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많이 보이는데 네네. 다만 대중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뿐이고 이런 식의 사건들이 불거져 나올 때 사람들이 좀 관심을 좀 이목을 끌면서 네. 이런 것이 좀 공론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연결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그 정교 분리 원칙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또 근대적 개인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대적 개인은 본인이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판단을 이성적인 어떤 추론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 네. 그거에 따라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그런 근대적 개인이 전제가 돼야 이제 네. 근대 시민 국가와 민주주의와 이게 작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일부 종교 단체에서는 사실은 종교 지도자의 권위로 그 개인의 양심을 이제 종교 지도자가 결정해 주는 경우 그래서 네. 이거를 그냥 이게 당신들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왜곡될 경우가 많아서 개인들이 다 판단하고 저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좀 왜곡할 수도 있다. 네네네.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자,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치와 종교의 관계 결합 여기를 주로 이제 연구를 해 오셨고 최근에는 경찰 수사 받고 있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소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정치 활동이 이른바 미국의 마가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네네. 접점이 있다 이런 분석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표현을 이제 간접적 영향과 직접적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고 네네. 생각하는데 예. 간접적 영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정광훈 목사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1기 때 지금 네. 2기지 않습니까? 이제 1기 때 어떤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되게 미국에서도 의외의 인물이 당선됐잖아요. 특히나 네네. 1기 때는 워싱턴의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죠. 예. 예. 그런데 그것이 백악관으로 입성하게 되기까지 어떤 거기서 특정한 그 복음주의 미국의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특정한 부류가 있는데 네. 거기가 뭐 신사도 운동이나 카리스마틱스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얼마나 트럼프를 지지했고 그것이 이제 성공하게 정치적 성공으로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책을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서 냈어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와 하나님인가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책을 내서 저는 거기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손연보 목사 같은 경우는 요새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빌드업 코리아 행사가 있었는데
있는데 예. 그 손현보 목사의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 코리아 행사가 지금 올해 있었던 데가 3회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미 2023년부터 있었는데 초창기부터 그 행사를 지원했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설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고 빌드업 코리아의 주도한 분들이 네. 그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계로 교회 부산 세계로 교회에 와서 설교하거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류한 증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분명히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석은 우리 교수님 분석이고 뭐 개인적 의견도 조금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다. 뭐 출연하는 것도 있고 있었다는 말씀하셨고요. 네. 그 미국 시카고에서 석박사 과정 모두 마치셨어요? 네네. 예. 자, 미국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종교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렇게 종교와 정치 활동, 정치 참여가 논란을 빚은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일본은 뭐예요? 1번. 그중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보수주의 연구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재편된다라고 할 때 이제 제가 말한 일본은 가장 큰 사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제리 팔웰 목사. 예. 그 모랄 메조리티라고 하는 도덕적 다수라는 어떤 NGO 기독교 기반 NGO를 통해서 80년대 정치에 미국 공화당 정치에 깊숙하게 개입했고 80년대.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리버티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워서 보수적인 후보들을 계속 지원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죠. 예. 사례는 미국에 많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근데 이제 미국의 보수 개신교 얘기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이제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뭐 건국 배경, 종교가 사회에 차지한 비중, 또 문화의 차이 등도 이제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교수님 보시기에 한국과 미국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크리스찬이티, 그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건국에 그 힘을 실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물론 소위 말해 그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교단 그게 이제 뭐 장로교든 뭐 영국 성공회든 뭐 영국 성공회는 이제 영국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감리교든 여러 가지 교단들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설령은 아니면 뭔가 뚜렷한 종교 배경이 없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이제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미국 건국에 참여했다라고 할 수 있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이제 보수 개신교 측에서 이제 재헌의회 첫 시작할 때 이승만 그때 당시 대통령 되기 전에 의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윤영 목사라는 분이 이제 의원이자 동시에 기도를 했다라고 많이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욱더 개신교 인구가 그렇게 전 인구에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극소수였고 그리고 대한민국 시작할 때도 천도교라든가 그 불교라든가 이런 식의 다른 여러 종교에 속한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고 그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종교다원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시작이 됐고 지금도 뭐 맨날 계속 변하고 있긴 하지만 불교나 카톨릭이나 이제 개신교 배경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퍼센테이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교가 독주하는 식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어떤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한국에서 수사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다, 종교 탄압이다 이런 입장을 또 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유력인들 또 뭐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전 하원 의장 뭐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종교 탄압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손현보 목사 경우에는 목사가 무슨 도주 우려가 있냐며 구속이 과다한 처사다. 아니다. 종교인도 사회 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어떤 기준으로 뭐 처벌이라든지 법의 처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반박도 있고요. 자, 과거에도 종교단체, 종교인에 대한 수사 이런 사례가 뭐 없진 않았을 텐데 과거하고 요즘의 상황하고 좀 같은 점은 뭐고 또 다른 점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먼 과거가 있고 가까운 과거가 있는데 다 나눠서 다 말씀해 정가운 주셔도 목사 됩니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대선 개입 때 해서 그러니까 선거 기간 전에 그 신도들을 통해서 대량 문자를 발송해서 네. 선거법 위반으로 저촉이 됐죠.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었던 그 전례가 있고, 근데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는 이번 경우는 구속에 대해서 저는 아직 그 결과문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읽어보진 않았는데 네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선거가 이번에 부산교육감 선거가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부산 세계로교회가 지금 언론에도 많이 등장했지만 그 이승만 학교라고 예. 그 대안학교를 세우는 과정에서 제가 세계로교회 그 설교나 이런 모임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뭐 부산시장이라던가 부산교육감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 다 모셔놓고 계속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 종교적 얘기 섞어서 하는데 네. 계속해서 이제 이승만 학교가 대안학교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뭔가 힘을 실어줘 달라던가 네. 이런 식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도 하나의 사유가 되긴 할 텐데 약간 지금 보면 부산시에서 땅을 뭔가 제공을 해서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된 지금 것도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고, 세계로? 그래서 예. 이승만 학교 세우는 데 있어서 부지를 공짜로 뭐 5년 동안 제공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이게 다만 선거법 위반 때문인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더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다른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도주 우려 문제는 이제 애매한 게 있죠. 뭐 손윤보 목사가 뭐 사실 어디로 도주할 우려는 없고 그래서 구속까지 해야 되는가 그거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판결문이나 이런 거를 잘 정확하게 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승만 학당 설립 문제 이게 약간 이념적인 문제로 이게 진보 진영하고 보수 진영하고 좀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세우고 아마 그 세계력교회 쪽에서 추진한 걸로는 이거를 이제 인가하는 쪽으로 인가까지 받으려고 이제 목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우호적인 교육감이나 그런 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좋았겠죠. 일이 술술 풀렸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선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한 것보다는 또 나중에 알려진 거로는 그분이 또 개신교인도 아니고 또 불교 쪽 신자인 교육감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약간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손현보 목사 측에서도 조금 분명히 좀 해줘야 될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종교 관계자들의 정치 참여, 정치 활동 얘기해봤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정치가 종교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한국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주화 운동 때 예를 들어 명동 성당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어떤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교회들에서 예를 들어 그 수배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숨겨줬을 때 그것을 이제 그 공권력이 들어가서 이제 끌어내거나 체포할 수 있나 이제 이런 문제로 그 국가와 교회나 종교계 사이에서 뭔가 마찰이나 그런 게 계속 있어 왔죠. 해외 사례를 돌아봐도 굵직한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은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어떤 몰몬교회 한 지파의 어떤 컬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일부 다처제를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의 자유고 너네들은 간섭하지 말라,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이제 FBI를 동원해서 거기를 그 급습을 해서 다 빼내고 근데 이제 영상에 나왔던 거는 좀 충격적인 게 이제 그러니까 미성년자들도 사실은 다 막 임신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가가 내지는 공권력이 종교계에 개입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법적으로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맞죠.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룬궁하고의 문제. 그러니까 특히나 동아시아에서는 소위 말해 음사 내지는 혹세무민 그 미신이나 컬트 이런 쪽 그룹들이
한 나라를 뒤흔든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포비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동아시아 맥락에서는. 그래서 어떤 식의 그 너무 신흥 종교나 이런 그룹들이 너무 커졌을 때, 너무 세를 많이 빠르게 성장했을 때 뭔가 그것을 이제 정리하거나 그렇게 해체시키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일본에서는 통일교를 이제 네. 법적으로 해산을 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 언론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지금 한국에 진행되고 있는 그 통일교 관련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이제 뭐 특검, 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제 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수사라는 건 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죠.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 검찰 수사 이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다고 안 하고 이거는 조작된 수사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네네. 교회 입장에서도 뭐 무슨 사이비 교회도 아니고 이제 멀쩡한 교회인데 어쨌든 그 지도자가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하고 신도들이 이렇게 했다는 그걸로 수사를 받으면 네.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하지만 그분들은 또 탄압이라고 이렇게 네네. 주장하고 네네. 이거는 우리하고 이념이나 이런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어떤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을 탄압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말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종교 단체 테두리 내에서 어떤 사실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 거는 없죠.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들어 손윤보 목사가 설교 네. 단상에서 네. 정치적 발언을 세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 내지는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런 것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권력에 미운털이 박힌다. 뭐 이런 시각으로 네. 수사를 당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그렇게 법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예. 누군가를 찍어놓고 뭐 친정부적이니 뭐 반정부적이니 이런 거를 갈라놓고서 누군가를 찍어놓고 수사를 하면은 사실은 네. 그렇게 안 되겠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심판하는 사람도 사실 엄중한 잣대를 갖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미국에선 종교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헌법적 판단 대상이 된 적이 꽤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종교 분리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좀 사회적 논의를 해본 적이 있나 이게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통일교 수사도 있고 그렇지만 국가 조찬 기도회에 대통령이 가는 게 맞냐 네. 또 뭐 각종 종교 행사 있잖아요. 불교 행사도 있고 뭐 성당 행사도 있고 유력 정치인이 참석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까지 나와요.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 공적 영역과 종교 영역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금 와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시급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전공하는 게 이제 종교 사회학인데. 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정치학자나 뭐 사회학자나 이런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종교 쪽을 그렇게 관심 있는 전공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예. 반대로 종교계에 계신 분들은 뭐 신학자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정치 쪽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네. 그런 것을 이제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주된 논의 주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요즘에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 보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양쪽에 종교계 쪽을 종교교를 연구하는 분들과 네. 사회과학 쪽 그게 정치학이나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법학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머리를 맞대고 정교 분리의 원칙이 가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아까 질문하신 여러 내용들 이게 되게 규범이 아리까리하게 네. 애매모호한데 뭐예요? 예. 그걸 서로 맞춰가면서 21세기 한국 사회가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것인가 법적 틀을 만들 것인가 그거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시고요. 예. 자 이렇게 정교 분리 원칙이 어떤 모습 보여야 한다 이런 논의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과 유럽의 정교 분리 모델이 좀 다르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프랑스의 라이사테 모델은 예. 미국보다 더 엄격한 뭐 느낌도 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유럽 모델, 네. 미국 모델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중간해요? 어중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그 프랑스 혁명 그 이후로 공화국
그 공화주의라는 게 발달이 돼서 네. 소위 말해 공공의 영역에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그 상징물이 되는 것을 이제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게 되게 강해서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 내부에서도 작동하는 어떤 성찰이나 이제 비판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 이제 약간 카톨릭 신자나 아니면 네. 그런 예를 들어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 사실 숨길 수 있잖아요. 예. 안에 숨기기 좋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특히나 히잡 논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슬림 같은 경우 히잡은 감출 수가 없는 거고 밖으로 공공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예. 오히려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논의가 벌어지면서 정치학자들이나 그런 쪽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엄격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미국은 그 정교 분리를 하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여기저기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그리고 뭐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성경이나 경전에 손을 얹고서 그렇죠. 대통령 선언을 선서하죠. 하고 예. 뭐 그 대법원장 소위 앞에서 말해 그죠? 예. 미국 정치인들이 연설할 때도 이제 God bless America라는 그 단어 그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등장을 해서 그것도 물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긴 합니다만 예. 거기서는 좀 더 종교가 정치인들이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조금 네. 더 관대한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그 중간 어디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종교는 개인의 신념, 신앙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회 통합, 갈등 중재 네. 이런 역할도 기대를 받고 있죠. 네. 종교학자로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종교와 사회, 정치와의 바람직한 관계 네. 어떤 겁니까?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대. 그래서 저는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네. 동시에 그 자유가 항상 보면은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자유의 원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특정 종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또 다른 목소리를 갖고 내는 것을 또 억압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종교 전통에 기반해서 그 가치관을 갖고 공적 논의에 참석할 경우 그 가치까지 존중해 가면서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규범을 갖춘 상태에서 종교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사회 전반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좀 조율해 나가는 그런 모델이 한국 사회에 조금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명삼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